서구 열강이 처음으로 조선을 침략한 병인양요부터 청산리 전투에 이르기까지 근대 역사에서 조선의 가장 강력한 정예군은 산포수들이었다. 산포수들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쓰던 조총을 개조한 화승총을 사용했다. 16세기에 나온 화승총은 현대의 총기처럼 단원이 연발되는 것이 아니라 화약을 총신에 넣고 직접 불을 붙여 쏜 후 총신을 청소하고 다시 화약을 넣어야만 했다. 이들은 비록 전군대적인 화승총으로 무장했지만 호랑이를 불과 10보 앞에서 잡을 만큼 실전에 강한 사람들이었다. 유효 사정거리가 50m에 불과한 화승총을 사용한 조선의 산포수들은 호랑이가 18m의 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단 한 발의 총격으로 호랑이를 죽여야 했다. 산포수는 이처럼 찰나의 순간에 생사를 거는 벼랑 끝 승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도 조선의 주력 부대는 전국에서 차출된 화승총 산포수였다.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양헌수 장군이 이끄는 산포수 600명은 정죽 산성에 미리 잠입하여 매복 작전을 펼쳤다. 이들은 성벽 뒤에 숨어 적이 가까이 올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 프랑스군이 사정거리까지 다가오자 양헌수 장군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화승총 방아쇠를 당겼다. 당황한 프랑스군은 도주했고 그 길로 철수하게 되었다. 장전 속도나 명중도, 연사 속도, 사거리 모두가 열세인 화승총으로 근대 무기를 보유한 신식 군대를 제압한 이 놀라운 승리는 호랑이 사냥에서 단련된 산포수들 덕분이었다. 신미양요에서도 산포수의 활약은 눈부셨다. 강화도에 파견된 조선군의 상당수는 어제연 장군에 의해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차출된 호랑이 사냥꾼이었다. 강력한 근대 무기로 무장하고 남북전쟁으로 실전 경험을 축적한 미군에게 조선군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못했다. 어제연 장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선군은 장렬히 전사했다. 그러나 미군은 악착같이 덤벼드는 조선군에게 질려버렸고 한양까지 점령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미군은 광선보를 점령한 바로 다음 날인 6월 11일에 철군했다. 조선군은 결사적으로 싸웠다. 그들은 총에 탄약을 갈아 넣을 시간적 여유가 없자 창과 검으로 공격했다. 대부분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웠는데 모래를 뿌려 적들의 눈을 멀게 하려고 했다. 항복 같은 건 아예 몰랐다. 부상자들은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하거나 바다에 뛰어들어 익사했다. 조선군은 낡고 뒤떨어진 무기를 가지고도 미군과 맞서 용감하게 싸웠고 그들의 진지를 사수하다가 죽어갔다. 아마 우리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그처럼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은 군인을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항일 의병장에서 출발해 독립군 장군까지 활약한 홍범도 장군도 바로 산포수, 호랑이포수 출신이었다. 홍범도 장군은 1868년 8월 27일 평안도 평양에서 가난한 농부 홍윤식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는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동네 부인들에게 젖을 얻어먹으며 자랐다. 9살 되던 해에는 부친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고아가 되고 말았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집머슴살이를 해야 했다. 15세의 나이에 평양 가명에서 군인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군에 입대하여 4년간 군 생활을 했다. 이후 제주공장과 금강산에서 승려 생활을 하다가 함경도 북청 지역에 정착해 호랑이 사냥꾼 생활을 시작했다. 1895년 을미년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났고 홍범도 장군도 분연히 일어나 의병투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신분의 한계를 넘기는 어려웠다. 1894년에 신분제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산포수는 하층민으로 여겨졌다. 산포수는 사냥을 생계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백정의 한 부리로 취급되었다.
산포수들을 이끈 평민 의병장 김백선은 양반 의병장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다. 1907년 고종의 밀지를 받은 이인영이 결성한 13도 창의군에서 홍범도와 신돌석은 제외되었다. 그들은 많은 의병부대 중에서도 합격한 전공을 세웠지만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신분제는 견고했다. 1907년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전후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의병운동이 또다시 불붙었다. 일제는 그해 9월 3일 총포 및 화약류 취체법을 제정하고 강제 시행했다. 그해 11월까지 화승총과 칼과 창이 99,747점, 신식 소총은 3,766정이 압수됐다. 이 법은 일제가 의병의 씨를 말리고 조선인들에게서 총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강행한 것이었지만 산포수들은 일제의 침략에 대한 민족적 분노와 더불어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자 홍범도 장군은 함경도 갑선 일대의 포수들을 모아 다시 걸게한다. 홍범도 장군은 최대 600명에서 700명으로 추정되는 의병대를 이끌고 주로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를 무대로 유격전을 벌였다. 홍범도 의병부대는 당시 의병부대 중에서 전투력에서는 최강을 자랑하는 의병부대였다. 그 이유는 의병부대를 구성하는 주축이 산포수였기 때문이다. 산포수는 잘 갖춘 조직을 통해 사냥한다. 우두머리 도포수는 사냥을 지휘했고 부포수와 좌우포수, 목포수, 모리포수들은 엄한 규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특히 산을 무대로 활동했던 산포수들이기 때문에 함경도 산악지대의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일본군의 잔혹한 색출에도 홍 장군의 의병 활동은 더욱 거세졌다. 일본군은 홍 장군의 아내인 이용녀 여사와 아들 양순을 인질로 잡았다. 부인 이용녀 여사는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옥중에서 숨졌다. 스스로 혀를 끊어 자결했다는 기록도 있다. 일본군은 홍 장군을 회유하기 위해 큰아들 양순을 시켜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들고 온 아들에게 총뿌리를 겨눌 정도로 홍 장군은 분노했다. 이후 큰아들 양순은 아버지와 함께 함경도 곳곳에서 벌어진 전투에 직접 참여했고 1908년 6월 16일 정평 밤해기 전투에서 전사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6세였다. 작은 아들은 그와 함께 만주를 유랑하다 병으로 죽었다. 정평 밤해기에서 500명 일병과 싸마여 107명 잃고 내 아들 양순이 죽고 거차의병은 6명이 죽고 중상되기가 8명이 되었다. 그때 양순은 중대장이었다. 5월 18일 12시에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일제의 총기 압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산포수들은 만주와 연해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호랑이를 겨냥하던 총구를 일제를 향해 겨누었다. 1919년 홍범도 장군은 대한국민회의의 지원을 받아 대한독립군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항일무장 투쟁에 나섰다. 대한독립군은 세계 중대 300여 명의 병력에 소총 200여 정과 권총 30정의 화력을 확보했다. 당당한 독립군으로 신을 탄염포 우중에 투하여 반만년 역사를 광영케 하며 국토를 회복하여 자손만대의 행복을 여함이 독립군의 목적이요 또한 민족을 위하는 본이라.
1920년 6월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지는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였던 독립신문 1920년 12월 15일자에 의하면 일본군 전사자 157명, 중상 200여 명, 독립군 전사자 4명, 중상 2명이라고 발표하고 봉오동 전투를 독립전쟁 1차 대승리라고 규정했다. 그와 산포수들이 호랑이 사냥에서 터득한 유인술과 매복술, 사격술에 일본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한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은 넉 달 뒤 벌어진 정산리 전투에도 참여해 무장항쟁의 역사를 만들었다. 일본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북간도 일대의 우리 동포들을 마구 죽이고 마을을 불태웠다. 경신대 참변으로 불리는 이 탄압으로 3,500여 명의 동포가 학살을 당했으며 체포된 숫자가 5,000여 명, 불에 탄 학교가 50여 개였다. 독립군은 그 근거지를 러시아 흑하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당시 러시아의 볼셰비키는 독립군에 협조적이었으나 일본군이 러시아 영토까지 와서 항의하자 태도가 변했다. 일본군은 철수 조건으로 독립군의 강제 해산을 요구했다. 1921년 6월 28일 볼셰비키는 자유시 참변을 일으켜 독립군 제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독립군이 희생됐다. 살아남은 독립군 부대들은 만주로 되돌아가야 했다. 김좌진, 이청천은 다시 만주로 향했고 홍범도는 러시아에 남았다. 1937년 스탈린은 연해주 일대의 고려인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홍범도 장군도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로 강제 이주됐다. 그 후 장군은 카자흐스탄 한인촌의 고려극장에서 수위 등을 하며 여생을 보냈다. 나르는 홍장군이라는 노래가 불릴 정도로 민중들에겐 영웅이었고 일본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인물의 쓸쓸한 뒷모습이었다. 홍범도는 머슴 출신이었고 화승총 하나에 목숨을 건 호랑이 사냥꾼이었다. 국가로부터 혜택은커녕 태어날 때부터 온갖 서름과 핍박을 받아왔다. 조상 대대로 특권을 누려온 자들이 거침없이 조국을 배신할 때 그는 누가 부르지 않았지만 스스로 총을 들고 의병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장군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 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